안녕하세요. 널리 야외 웨딩 널리 이렇게 하자 홍익대람쥐입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나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후루룩 지나고 이번 주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야외 웨딩 경험자의 잘한 점, 아쉬운 점, 그리고 애매한 부분 이렇게입니다. 가장 먼저 잘한 점 추천하는 부분에서는 총 14가지가 있고요. 컴팩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식 전에 신혼여행 먼저 다녀온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없는 와중에 오롯이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인생 계획도 세우고 쉬어가는 타임을 보냈습니다. 부가적인 걸로는 유럽 스냅도 찍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야외 웨딩을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편하게 신경 안 쓰려면 실내 예식장에서 웨딩을 하는 게 맞고, 저희는 우리만의 웨딩을 해보자 해서 야외 웨딩을 하게 됐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즐거운 웨딩이었고요. 조금 신경 쓴다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온전히 우리의 색깔을 넣어서 우리의 분위기를 넣어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실내 예식 대비 하루 한 팀으로 예식을 하는 야외 웨딩도 많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만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식사와 플라워를 업한 부분인데, 먼 길 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뷔페에서는 바베큐, 통참치, 화로회 등 추가를 했고, 플라워는 퇴장하실 때 꽃다발로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부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야외는 보통 잔디나 나무 같이 초록 색감이 많다 보니까 풀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꽃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고, 꽃에서도 색감이 너무 옅은 애들로만 넣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잘 담기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 컬러나 또는 색감이 있는 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4번째. 플래너 없이 웨딩을 한 부분이 아주 잘했다 생각을 해요. 인기 있는 스튜디오나 드레스는 플래너를 껴야 혜택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원하지 않았다 보니 꼭 플래너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인기 있는 스튜디오나 드레스를 원한다 라고 하면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스튜디오 없이 셀프 스냅입니다. 제가 유난히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라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셀프 스냅을 찍게 된 계기가 가족들끼리 근교 놀러 갔다가 여동생이 저희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스러우면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 찍어준 사진이 전부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서 우리 동생한테 찍어달라고 할까? 라고 해서 셀프 스냅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가을에 좋아하는 공간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줬고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드레스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또 헬퍼 없이 웨딩을 했었던 부분인데, 드레스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태우고 싶지 않았고 합리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예쁘게 하실 수 있고요. 물론 비쌀수록 예쁘긴 합니다. 저는 활동적인 게 좋다 보니까 헬퍼 이모님 없이 진행을 했고, 그러면 트림이 길지 않고 제가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너무 길지 않은 드레스를 선택해야 해요. 저 혼자서 충분히 이리저리 다니고 아주 자유롭게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은 청첩장 을 심플하게 한 건데, 사실 청첩장을 받으면 사진이 들어있으면 이걸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또 버리기도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사진 없이 엽서나 초대장 또는 일러스트 그림 정도 넣는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청첩장에 많은 비용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식을 간결하게 한 부분인데, 저희는 축가 축사 없이 예식을 진행했거든요. 축가가 가족이나 신랑 신부가 아닌 이상 하객 전체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식에서 뼈대 이외에는 대부분 다 삭제를 했고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게 진행했습니다. 하객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은 신랑 단독 입장, 신부 단독 입장, 그리고 중간에 동시 입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신랑도 신부도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하는 느낌이다 보니 저희는 단독 입장을 선택했고, 제가 중간 정도 가고 신랑이 마중을 나와서 동시 입장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에 대한 단독 샷도 많고 저에 대한 단독 샷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혼주 양장 부분인데,
저희는 야외 웨딩이다 보니 야외에 더 잘 어울리는 원피스나 투피스로 선택을 했어요. 한복보다는 양장이 훨씬 더 모던하고 자연과 잘 어울리고요. 어차피 한복으로 렌탈비 드리느니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어머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의해 주셔서 양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케 던지지 않았는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 또 만약 한다면 차라리 제가 아니라 신랑 측으로 던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했고요. 그 다음은 2부 헤어 생화. 헤어 변형 없이 2부 때 생화 장식을 추가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만족스럽고 또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음원 셀렉. 저희는 본식에 진행되는 모든 곡을 다 셀렉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 신랑이 좋아하는 곡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웰컴 드링크. 서울 시내의 복잡한 느낌보다는 근교의 나들이 나오는 여유로운 느낌을 가져가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제조하는 커피 음료로 웰컴 드링크를 했었고 아주 만족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쉬운 부분입니다. 총 11개이고요. 이것도 컴팩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DVD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식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DVD 스냅은 빼고 본식 스냅만 진행을 했는데 예식이 끝나고 나니 사진만으로는 생생한 분위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감, 라이브를 느끼고 싶다면 DVD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 차라리 친구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그 고프로나 뭐 이런 걸로 영상을 많이 담아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이폰 스냅은 중가 이상으로 진행하십시오. 예식일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아이폰 스냅을 찾으려 하니 대부분이 다 마감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레퍼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예식 때는 검증이 되지 않은 작가님이 오셨었는지 사진을 1000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고요. 해서 아이폰은 안전하게 중가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증된 작가님 해당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는 해당 베뉴에 경험 있는 작가님을 추천합니다. 이게 실내와 야외 분명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실내더라도 밝은 홀, 어두운 홀에 대한 레퍼런스를 꼭 확인하시고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헤메 미지정. 제가 마음에 드는 헤메샵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정말 유명한 쌤들이 계신데 이미 다 마감이셨어요.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평탄은 하겠지 하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피부결이나 유지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헤메 지정하면 직급별로 금액이 조금 추가되는데 차라리 이거 추가하고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헤매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플러스로 저희 엄마가 호주 메이크업을 받으셨는데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머리 뿌리가 죽으니까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피부가 좋으신 편인데도 두껍게 올려서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가 다시 손수 셀프 메이크업을 하셨다는 슬픈 스토리. 다음은 네 번째 모청 무한 수정입니다. 수정은 적당히 끝났으면 손 놓기. 이게 수정을 무한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조사 하나까지도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끝났으면 여기서 아예 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그 모청 보면 하단에 화환이나 홍보 배너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요청하면 뺄 수 있어요. 저희는 빼고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청첩장 모임. 청첩장 모임도 문화 이겠지만 이게 굳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간략하게 또는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첩장 모임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굳이 이걸 꾸역꾸역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나 이런 이슈로 저희가 청첩장 모임을 스킵하고 예식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예식 종료 후에 답례하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부과 시술. 저는 예식 2주 전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래서 본식 때 부자연의 끝판왕이었어요. 웃고 있지만 얼굴이 주름이 하나도 없이 너무 팽팽해서 정말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술이나 보톡스와 같은 것들은 최소 한 달 전에는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네일. 저는 손이 예쁘지 않고 또 손톱도 짧은 편이라서 예식 때 네일을 처음 받았는데 개구리 손처럼 짜리몽땅했어요. 그래서 네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손톱을 길러 가시거나 또는 안전하게는 2, 3개월 전에는 네일 받으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잡고 손톱도 기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누브라. 이건 여름에만 해당되는 건데 제가 4월 중순에 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뻘뻘 정말 흐릴 정도였어요. 가능한 선에서 누브라보다 더 나은 대체품을 찾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직까지 누브라를 대체할 만한 물품을 찾지는 못했고요. 찾게 된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프 디렉팅.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요. 해서 야외 웨딩이시라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편히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식 끝나고 사진을 남기지 못한 점인데 상견례나 예식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라도 가족들이랑 셀프 스튜디오 가서 사진 촬영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말 예쁘게 꾸민 만큼 다 같이 가족 사진이나 커플 사진 남기는 게 또 본식과는 다른 느낌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부케. 제가 부케를 너무 두껍게 했었는데 이게 한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을 때 한 손에 폭 들어오는 사이즈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적어도 빈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500원 동전 크기 정도 진행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애매한 부분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견례를 지방에서 한 건데 지방이 확실히 마땅한 곳이 없었고 저나 엄마나 원하는 니즈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수도권에서 하는 게 선택의 폭도 넓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야외 파라솔. 저희가 4월 중순이라서 파라솔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날이 너무 뜨거웠고 이게 장점은 파라솔이 없었기에 사진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고 단점은 렌탈을 100만 원 이상 들여서 세팅을 했는데 거의 무쓸모나 다름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씨 상황을 보고 사진을 더 원하는지 하객이 조금 더 공간을 즐기시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웨딩 밴드. 지금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계획이 없었던 소비라 더군다나 저희가 주얼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 비상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워낙 좋은 조건이라서 안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한다면 굳이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맞춤 정장. 요즘은 아울렛 기성복도 워낙 잘 나와서 피지컬이 잘 맞다면 기성복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원래 정장을 자주 입으시거나 좋아하시면 모르겠으나 정장을 1년에 한두 번 또는 경조사 때 입으시는 분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콩에게 물어보니 맞춤 정장이 어쨌든 예식 때 입었었던 옷이라 넥라인이 깊어서 그냥 노멀하게 입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결혼식 갈 때나 입을 수 있지 그 이외에는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신부 대기실 없이 직접 하객 맞이한 부분인데 이건 각 신부님의 성향이나 체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맞이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체력이 조금 약하신 경우에 하객 맞이하다가 체력 다 소진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과 체력에 따라 선택을 하고 신부 대기실 없이 하객 맞이할 때도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그 활동 반경 존을 만들고 그 밖으로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랑 땅콩은 너무 나다녀서 사진이 제대로 담긴 게 없어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헬퍼 이모님 없이 셀프로 진행을 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헤어 6핀이나 베일이 흐트러지거나 드레스가 뭐 접히거나 이런 매무새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생각을 못하고 예식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후에 사진을 보니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내가 헬퍼 이모님 없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가족 동생이나 친구나 언니나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헤매샵에서 드레스를 갈아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데 뭐 지퍼나 이런 거면 상관없지만 코르셋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입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해 주시고
엄마랑 같이 들어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모. 저는 털이 많은 편인데요. 저는 그닥 신경 쓰이지 않아.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신경 쓰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드레스 따라서 넥라인이나 어깨 그리고 목선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불편한 점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인다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5번째 야외 웨딩 유경험자의 잘한 점, 아쉬운 점,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의미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널리 야외 웨딩 너를 이롭게 하자 홍익다람쥐였습니다. 안녕.